시간에 배울 내용은 부대공, 사급자재비, 그리고 강급자재비, 그리고 자재집계표, 그리고 최종 자재집계표까지 완료가 되면 그 수량 산출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에 수량을 입력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산출할 내용으로 원가 계산서까지 만들어서 이번 강의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대공 서류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시트에는 부대공 내역 적용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자재집계표, 안전, 시설 설치 현황,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수량 산출이 있어요. 여기서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은 강급자재잖아요. 이게 퍼걸러인데 여기다가 일단 퍼걸러의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 퍼걸러 이거라고 입력하시고 이제 규격을 적어줘야겠죠. 규격은 여기 거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넣으시고 여기는 뭐 다른 식이 크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개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 강의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도면에는 세 군데 위치에다가 퍼걸러를 설치할 거였어요. 그래서 3개소라고 적으면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안전시설 설치 현황인데, 근데 여기 지금 서류를 잘 보면 위에 이런 내용이 있고 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밑에 건 뭐냐면 여기가 어떤 도로 현장이거나 어떤 그런 구간이 긴 현장이면은 측점이 있어요. 뭐 넘버 0, 1번, 넘버 1, 넘버 2에서 있는데, 여기는 올레길이고 입구에만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측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적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위에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안전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부대공에 있는 게 공사 사용 설명판, 그 다음에 설명판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펜스 설치, 피드럼 설치 및 해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윙크하우스가 빠졌는데, 윙크하우스는 이거 만들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수정할 게 필요해서 일단 한 2칸을 추가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해 주시고 이제 한번 내용을 입력해 보면 일단 공사 사용 설명판 해서 하나 입력해 주시고 또 공사용 설명판 입력해 주시고 규격을 똑같이 입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1200에 곱하기 150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개소고, 이거는 당연히 하나씩만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안전 펜스 설치 하나 1500에 900, 이거는 지금 메다로 되어 있죠. 메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 드럼 설치 및 해체, 이거는 개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시 설치는 지금 도면상에는 20m만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20m 적으시면 되고, 여기에 윙카, 호스, 포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분리형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분리형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드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한 5m 간격으로 넣는다 하면은 4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소라고 적을게요. 개당하니까 좀 이상한데 또 개소로 바꿔버릴게요. 개소. 그래서 이렇게 4개소만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부대공 자재집계표인데, 여기에는 일단 크게 어차피 아까 뒤에 내용이랑 가급자재 내용이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칸을 좀 더 추가하시고 이런 식으로 칸을 좀 많이 추가해 놓을게요. 이렇게 추가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가서 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이런 거 가져오시고 이렇게 물리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입력 안 하셔도 이렇게 하나 물리신 다음에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물리시고 이렇게 당겨 오셔도 돼요. 이렇게 당겨 오셔도 되는데 지금 셀 크기가 안 맞죠? 안 맞을 때는 그냥 이렇게 는 해서 물려 오셔야 돼요. 물려 오시고 계속까지 가져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는 이제 안전 시설물이라고 해서 하나 적어주시고,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수량을 물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아까 여기 이 퍼글러 하나 가져와야 돼요. 퍼글러 하나 적어주시고, 이것도 물려올게요. 근데 이게 1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타이핑으로 입력하시고, 규격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계속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량을 가져와야겠죠. 여기다가 계속 지금 깨지는데,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 합계를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깨진 것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합계는 지금 안 물려 있는데 이거는 썸으로 하면 되겠죠. 썸으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닫아버리면 됩니다. 같이 물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물리면 부대공 자재 직계표까지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부대공 내역서 적용 수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순번은 부대공이 3번이기 때문에 3.1이라고 하고, 제목은 부대공이라고 해서 부대공이라기보다는 안전시설물 공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차근차근 물려올게요. 자, 일단 자재직계표에 가서 공사 사용 설명판, 그 다음에 똑같이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 그 다음에 P드럼, 해체 이렇게 일단 가져오시고, 간급자재는 따로 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규격 가져올게요. 규격 가져오시고, 자 이렇게 돼서 일단 가져오게 됐고요. 그 다음 단위,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서 근거식만 있으면은 다 인정이 되니까 이게 뭐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거지. 그리고 한두 번 만들다 보면은 속도가 엄청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해 보시고,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항상 물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추가되어야 되는 게 운반비예요. 우리 운반비는 뒤에 만든 게 없지만 왜 이렇게 만든 게 없냐면 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식은 어떤 정확한 수량 산출이나 이런 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식으로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만 적어주면 돼요. 휴게 시설 운반해서 단위는 식이고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식이란 단위 자체가 우리가 어떤 거 근거를 좀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단가에 대한 거는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견적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300만 원이라고 입력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량은 딱히 근거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중기 운반비도 뭐 단가 산출서나 1위 대가표에 만들어진 게 있지만 그걸로 금액이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견적 단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결국 일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어떤 근거식이 따로 법적인 근거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견적서라던가 이런 걸 제출하게 될 때는 일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갈 게 딱히 뭐 없네요. 이렇게 돼서 일단 지금 부대공 내역 적용 수량까지 끝났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자재 직계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으로는 자재 직계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상급이 있고 간급이 있습니다. 일단 간급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간급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데크, 그 다음에 난간, 그 다음에 퍼글러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천년 목재 데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규격을 그냥 복사해서 한번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형 울타리. 이거는 천년 목재 난각으로 바꿀게요, 나중에. 울타리라고 하기에는 좀 디자인형 울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철물로 만들어진 거를 표현하는 거라 천년 목재 난간이 맞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퍼글러까지 퍼글러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퍼글러 규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적으시고, 단위는 당연히 지금 여기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품명과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햅에 넣으시고, 여기는 경관, 그 다음은 뭐 조, 개당 하셔도 되고 한 조라고 하셔도 돼요. 조가 세트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어디서 가져올 거냐, 데크공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퍼글러 같은 경우는 지금 부대공이 있죠. 그래서 부대공에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걸 엽니다. 내용을. 그러면은 데크공을 열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데크공 해서 적용 수량을 열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데크공에서 천연복제 데크 같은 경우는 설치를 보면 되겠죠. 설치 양이 데크 양이니까 는에서 물려주시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깨질 때가 있는데 이 지금 이렇게 점점 된 뒤에 보면 이걸 지워주시면 아마 물릴 거예요. 이렇게 다른 파일에서 가져올 때는. 그 다음에 난간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 우리가 난간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자재 집게표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151경간을 가져오면 되고, 그래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부대공에서 퍼글러를 가져올 거죠. 우리가 퍼글러가 3개소였잖아. 3개소. 이거는 그냥 3이라고 적을게요. 파일 열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할중률이에요. 할중률. 우리가 할중률을 잘 적용해 줘야 되는데요. 이 할중률을 적용 안 해주면은 우리가 데크를 시공할 때 자르다 보면은 딱 그 규격에 맞게 쓰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커팅을 하다 보면은 분명 로스가 생겨요. 그래서 더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할중률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할중률이 몇 프로인지 어떻게 아냐? 이제 그게 품셈에 있어요. 품셈에 재료의 할중률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재료의 할증이라고 있어요. 할중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 목재잖아요. 지금 데크가 목재에 우리는 이게 평데크니까 판재겠죠. 판재를 찾아서 보면 지금 할중률이 10%가 돼 있어요. 그럼 10%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파일이 우리가 자재 집게표니까 이렇게 해서 10%를 입력해 주시고, 그러면은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 이게 10%가 여기에 더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10%의 물량만큼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는 곱하기 1.1 하시면 돼요. 10%면 1.1, 20%면 1.2, 3%면 1.03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한 물량값이 돼요. 이렇게 더해진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목재 난간 같은 경우는 뭐 할중률은 굳이 안 잡으셔도 되고요. 퍼글러도 할중 잡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3개를 주문하는데 이거 하나에 막 몇천만 원짜리일 텐데 할중률이 뭐 4개 됐다고 해서 4개를 주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지금 이거는 합계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거 곱하기 1.1을 해줘야 맞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할중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난간 같은 경우는 부족할 수도 있지 않냐 하면은 그거는 현장 파악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더 추가하시거나 아니면은 간접자재 업체 얘기하면은 서비스로 좀 많이 줘요. 그래서 항상 통화를 하시고 물건 좀 더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약간 손해도 안 보시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급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칸이 넓고 여기는 작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미콘이 들어갈 거예요. 레미콘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굳이 칸이 클 필요는 없는데, 레미콘은 지금 우리가 잡힌 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고 일단 다 적어볼게요. 아연도 곽가는 우리가 50에 50짜리랑 100에 100짜리가 있죠. 그대로 가져올게요.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터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하스너가 필요하고, 세트 앵커 하시고, 이걸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뭐 확인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4가지가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하스너가 빠졌네요. 하스너도 이따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하스너가 빠져 있는데, 지금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하스너 자재 키워가지고 하스너를 입력해볼게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가져올게요. 일단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해서 하스너까지 추가를 하고, 규격은 그냥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계속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칸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없애고 이것도 다시 합치고 이건 한 칸이면 되겠죠. 두 칸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삭제를 하고 이거는 2호 다시 2 하나 주격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의 공간이네요. 18-08 하고 단위는 루베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아인도각과는 이건 두 줄로 나눠서 50에 50짜리랑 그 다음에 100의 100짜리가 있겠죠. 100의 100짜리를 입력해 주시고 똑같이 복사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 하시고 자 이걸 이제 어디서 가져올 거냐.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다 데크공에 있어요. 데크공에서 전부 다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레미콘 물량부터 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좀 축소하시고 데크공 열어서 자 레미콘 물량 여기 있죠. 적용 수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적용 수량에도 있네요. 자 여기 타설. 근데 우리는 수량 자재집계표에서 가져오는 게 맞겠죠. 자 데크공에 레미콘 먼저 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천연목재 데크는 우리가 이제 저기 다른 데서 만들었고 이 데크는 사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크는 이 광급이기 때문에 광급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사급에 있는 내용만 가져오면 되겠죠. 자 아인도각관 자 50, 50짜리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100에 100짜리도 가져오시고 하스너 그 다음에 앵커 난간도 우리가 광급에 넣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할중률이겠죠. 할중률. 자 아까 우리 저 광급 하면서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물려주시고 일단 자 할중률을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냐. 이제 할중률은 자 여기 레미콘부터 가볼게요. 레미콘은 어디 있냐. 레미콘이라고 된 게 없을 거예요. 할중 이름이 레미콘이라고 돼 있지 않고 여기 레드미스트 콘크리트 이게 뭐냐면 이게 줄여서 레미콘이에요. 영어로 레드미스트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레미콘이고 우리가 기초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근이죠. 무근 구조물 2%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를 적용해 볼게요. 2%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아연도각관은 5%일 텐데 이게 어디 있냐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이제 어떤 철물에 관련된 걸 찾아보면 되겠죠. 원형 철근, 복잡한 구조 주철근, 일반 볼트, 고정형 볼트, 강판, 뭐 우리 강관, 뭐 소형 형강, 대형 형강이 있는데 우리 거는 어떤 형강, 강관이나 이런 종류겠죠. 그래서 5%, 그래서 5%를 적용하시면 되고, 자 여기 5%, 그러니까 5%겠죠. 그리고 이런 아스너나 앵커는 일반 보틀 쪽에 가까우니까 이것도 5%겠죠. 자 5%라고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5% 적용해주시고 색깔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다 했고 이제 할증에 대한 합계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아까 10%일 땐 1.1이었고 2%니까 1.02라고 하시면 돼요. 자 곱하기 1.0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곱하기 1.05 하시면 되고 전부 다 5%니까 이건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재집계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최종 수량 산출서를 전부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역서에 입히고 이 입힌 수량을 가지고 최종 원가까지 해서 금액을 산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설계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량 산출서를 만든 걸 가지고 한번 수량에 입혀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량 산출서를 다 만들었으니 이제 내역서에 한번 입혀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내역서 적용 수량이라는 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기존 목재 데크 철거 여기 있죠. 50.50 여기다 똑같이 50.50이라고 500.50이네요. 500.5라고 입력해 주시고 이건 수량산술 뭐 지금 단위가 안 맞는데 이거는 최종 한 번에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기존 목재 난간 헐기 112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소음반 66.81 폐기물 상차 66.81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애초 633.92 그리고 관목 정정 968.5 그리고 잔디 붙임 60.75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토공 내역서에 수량 산출이 된 내용은 다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데크 기출공이죠. 그럼 데크 이제 수량 산출을 열면 되겠죠. 자, 데크공. 자, 한번 봐볼게요. 지금 데크 자재 집계표를 한번 보면 지금 터프하기 물량이 여기 다 나와 있죠. 터프하기 물량 여기다 다 입력을 할게요. 원래 지금 이것도 내역 적용 수량에 입력해주는 게 맞는데 이게 제가 실수로 빠먹은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그냥 추가만 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이미 내용을 배우셔서 다 이거 밑에 있네요. 네. 이 밑에 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 빠먹은 줄 알고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53.29 그 다음에 대매우기 45.71 그 다음에 사토 운반 7.59 그 다음에 내비코 타설 7.59 합판 거푸지 101.16 그 다음에 레미코 소음반 7.59 그래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재 데크 설치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14.17 그 다음에 목재 데크 설치는 우리 천년 목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14.17 오일 스텐칠도 414.17 자, 이렇게 됐고 자, 다음은 부대공이겠죠. 부대공 파일이 열어볼게요. 부대공 열어보시고 자, 이것도 줄여서 자, 여기 한 개소 그 다음에 20m 그리고 드럼 4개소 하시고 휴게운반은 1이 맞죠. 그 다음에 4급 자재비 이제 4급 자재비는 자재집계표에 있겠죠. 자재집계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열려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열려있네요. 이걸 정리해서 자 이제 레미콘 같은 경우는 뭘 입력해야 되냐 이걸 입력해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걸 입력해야 되냐 할증에 대한 추가된 할증량까지 다 더해진 값을 입력해 줘야 돼요. 자 7.74를 입력해야 돼요. 여기는 자 레미콘은 7.74 그리고 구종 각각 50, 50짜리도 할증이 붙은 133 1.62 그 다음에 100, 200짜리 29, 2.51 그 다음에 앵커 하스나죠. 하스나랑 좀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거는 뭐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일단 입력은 해놓을게요. 1 똑같이 5.1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급 자재 광급으로 넘어가셔서 자 천연 목재 데크 여기도 할증이 있죠. 456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경관 자 이거는 천연 목재 난간으로 바꿀게요. 바꾸시고 자 이건 할증이 없으니까 바로 합계를 입력하면 되겠죠. 11 그 다음에 퍼걸러는 3개소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입력을 했고요. 여기서 수량 소수점 적용 누르셔서 두 번째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내역서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신 거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최종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뭐냐 원가만 하시면 되는 거고 총가 집계표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원가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예, 다음으로는 원가 계산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어떤 직접 재료비라던가 직접 노후비, 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직접 공사비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경비에 대한 어떤 지금 이 보험료 이제 어떤 요율이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안 들어가 있죠. 안전관리비 요율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이제 일반 관리비 이런 게 지금 적용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적용시켜 볼 건데 이 뚜껑 설계에서는 이게 공사 세부 설정이라고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세팅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다 입혀져요. 이 공사가 지금 뭐에 가깝냐? 이건 이제 조경 공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경 공사 체크하시고 공사일수는 뭐 한 달 만에 좀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한 60일이면 되겠다. 60일 넣으시고 그리고 이게 건설기계 대여금인데 이게 종합건설업이냐 전문건설업 1이냐 전문건설업 1이니까 전문건설업에서 찾으면 돼요. 이게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 있죠. 체크하시고 건설업 종류가 종합이냐 전문건설업이냐 전문건설업이가 전문건설업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인데 이게 일반 건설공사 할 거냐 아니면 중건설공사냐 아니면 철도 그런 관련 공사냐
조경공사니까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비예요. 환경보존비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자신에 맞는 업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경 쪽이기 때문에 조경 기타라고 하시면 되겠죠. 체크하시고 저장, 그리고 원가율 자동 적용 체크하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입혀져요. 그리고 퇴직공제 부분비 같은 경우는 1억이 이 공사 금액이 도급공사비 1억이 안 넘으면은 입혀지지 않아요. 1억이 넘을 때 들어가는 게 퇴직공제 부분비라서 1억이 도급공사비가 1억이 넘을 때만 자동으로 적용되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값과 도급자 간급과 어떤 게 작은 값일 때만 적용되는 게 있는데 산업안전관리비 보면은 이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가 적용 제비율표가 지금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급자 간급이 포함되어 있어요. 데크가 도급자 간급이죠. 데크는 도급자가 설치하는 거고 자재는 간급자재예요. 그래서 도급자 간급이 포함된 공사인데 이럴 때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 간급 곱하기 요율과 재료비 플러스 직접노무비 곱하기 요율 곱하기 1.2 중에 작은 금액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또 비교하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를 자동대로 뚜껑 설계에서는 자동대로 이렇게 계산식이 비교돼서 적은 걸로 적용이 돼요.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작은 걸로. 그래서 단지 공부를 하셔서 계산을 하든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됐고, 이 설계는 총 공사비는 지금 3억 7,6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도급 공사비는 1억 8천이에요. 1억 8,300만 원가 나온 거예요. 이 간급자재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간급자재 이렇게 포함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7원 단위로 끊어지면 좀 보기가 싫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윤에서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빼지 마시고 이윤에서 이거를 한 400원 단위는 없애겠다 하면은 여기다가 이 수식에다 뒤에다가 마이너스 한 350원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추가해 보시면은 51원을 더 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한 390원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원 남았죠. 그러면은 한 6원까지만 이렇게 하면서 맞춰가지고 하면 이렇게 맞고요. 간급자재비도 이렇게 좀 보기 싫으니까 뒷값을 한 900원을 빼버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급자재비 지금 51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50원 입력해보시고 그리고 그냥 51원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지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어디 강공서 거냐, 읍사무소 거냐, 시청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시청 거다. 가장 입력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팀장이 있겠죠. 팀장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담당자 입력하시고, 만약에 결제 담당자가 4명이라면 4명을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각급 공사비 보이기, 클릭하시면 각급 공사비까지 보여지고요. 공사 위치는, 어디, 주소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시면 되고, 공사 개요는, 토공 있고, 그 다음에 백두공 있고, 부대공 있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설계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설계도서에 필요한 내용들이 도면이나 이런 게 다 추가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수량산출서만 만들면 솔직히 단가나 이런 내역 작업은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수량산출서 만드는 방법만 쉽게 이해하시면은 솔직히 내역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안 해본 공종이 찾기가 힘든 거지. 이거는 자꾸 그 공사 관련된 걸 자주 해보시면은 공종은 익숙해지기 마련이고요. 절대 설계가 어려운 게 아니니 좀 노력해서 하셔서 자꾸 했던 공사에 관련된 내역서를 자꾸 보시고 그 안에 수량산출서도 보시고 1위 대가표도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작업처럼 쉽게 할 수 있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품셈 전체를 시간 날 때마다 1위 대가표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찍을 거예요. 그리고 수량산출서도 토공, 그 다음에 구조물공, 그러니까 토목 관련, 건축 관련, 조경 관련 해서 이런 식으로 기계 해서 품셈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도 빨리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공부할 수 있게 한번 저도 노력을 해서 강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